아스날, 맨유, 나폴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렇지. 모두 경쟁에 뛰어들었으나 네. 펠리스가 이제 확실한 출전 시간 보장과 그리고 핵심 선수 역할을 맡기겠다는 그런 약속을 통해서 경쟁에서 앞설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 진짜 저는 펠리스 가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면은 에제랑 이강인 선수의 프로필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네, 에제 나간 자리에 딱 이강인 들어가면 딱이긴 해요. 예.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팀 자체가 잠재력이 좀 상당한 팀이기도 해요. 네. 네, 돈도 어느 정도 많은 구단이고 여기에 이제 글라스너 감독 자체도 사실은 여기 있을 만한 감독은 아니거든요. 네, 글라스너 감독이 독일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로도 거론이 됐었고 예. 사실 유로파리그를 우승했던 감독이기 때문에 이 감독의 지도력 자체도 굉장히 높아서 이강인 선수가 갔을 때 얻는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은. 그래요? 네, 그리고 뭐 다시 당연히 뭐 다른 데는 더 주전 경쟁이 심하지만 예, 예. 여기는 확고한 주전이 그것도 되거든요. 중요하지. 네. 사실. 네, 그런 걸 생각해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토트넘 아스널 이적 상황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에제 쿠두스 링크를 저희가 체크를 좀 해 보도록 하죠. 일단 요 아스널과 토트넘 북런던 요 두 팀의 지금 이적 관련된 뉴스를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로마노 기자의 보도에 의하면 아스널이 에제와 접촉을 했다. 그리고 토트넘도 관심이 있다. 지금 이런 보도를 냈고요. 네, 에제 같은 경우는 토트넘이랑 뭐 지금 계속 링크들이 떴었죠. 그 전에도 이제 뭐 이브닝 스탠다드라던가 이런 데서도 토트넘이 에제 영입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예. 예.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맨로 기자는 토트넘은 또 쿠두스와 접촉을 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일단 이거 조금씩 뭐 좀 네.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에제 아스널 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원래 아스널이 호드리고 쪽 노린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뭐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던 거는 호드리구였죠. 호드리고. 예,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아스널의 프로필에 더 맞는 선수도 에제보다는 호드리구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왜냐면은 그 아스날 같은 경우는 좌우 풀백들을 인버티드로 활용을 하잖아요. 특히 루이스 스켈리 같은 경우는 원래 미드필더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선수는 완전히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측면에는 조금 전문적인 측면 자원이 더 어울려요. 근데 에제는 원래 공격형 미드필더 출신으로 전문적인 윙 자원은 아니기 때문에 네. 도리어 풀백을 공격적인 오버래핑을 시킬 게 아니라면은 그러면 호드리구가 더 맞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호드리구 데려오는 게 쉽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너무 비싸서? 그러기도 하고 레알 마드리드도 쉽게 팔려고는 하진 않겠죠. 호드리구. 왜냐면 호드리구가 보여준 게 있는 선수잖아요. 예, 호드리구 네네.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플랜 B로 에제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호드리고 안 되면 에제로 간다. 그쵸.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에제 쪽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네. 예, 그런 이제 기사가 지난주부터 좀 나오고 있죠. 네. 사실. 자, 그러면 이제 에제를 두고 아스널이 노리는 건 좀 맞는 것 같은데 토트넘이 이제 꾸준히 에제를 노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 거 한번 띄워주시면은 온스테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 에제는 토트넘이 영입하려고 노력해온 선수가 아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2시간 전에 떴어요. 저희 방송 들어가기 4시. 조금 전에 뜬 거야?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좀 그래서 서로 플랜 B 쪽으로 가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온스테인이면은 공신력 끝판왕이잖아요. 잉어국 네네네. 쪽에서는. 예. 근데 온스테인이 이 기사가 사실 내용은 아스날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네. 아스날이 그러니까 에제를 영입하려고 이제 접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아스날만큼 현재 에제한테 적극적인 구단은 없다. 토트넘이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은 토트넘은 관심은 있는 정도인 거지. 뭐 영입하려고 노력을 하진 않았다. 네. 아직까지.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쿠두스 쪽으로 가나 보네, 토트넘은. 그쵸. 사실 그 로마노보다는 온스테인 기자가 훨씬 공신력이 그렇죠. 높은 예. 기자라서 네네네. 예, 아마도 이제 로마노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과는 좀 달리 실제로는 토트넘이 뭐 구체적인 이제 뭐 제안을 한다거나 예. 그러지는 않고 있었다라는 예. 거죠. 예. 근데 저도 사실 선수 개인의 기량만 놓고 보면 에제가 쿠두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토트넘과 아스날에 더 맞는 유형의 선수는 또 쿠두스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토트넘에 맞는 선수로 오히려 예, 쿠두스다. 그러니까요. 좀 그가 측면에서 하고 이럴 수 있는 네네네네. 선수가 더 어울리기 때문에 네. 에제보다는. 예. 예. 뭐 에제가 더 훌륭한 선수일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요. 뭐 팀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토트넘이 필요한 위치가 사실은 또 왼쪽보다는 좀 오른쪽. 아하. 좀 왼발 쓰는 측면 공격수. 네. 그래서 이제 은베모가 나왔던 거고
약간 지금 나오는 선수들의 이적료가 좀 비슷비슷해요. 은베, 뭐 쿠드스, 뭐 에제, 요런 이제 계속 토트넘이 나왔던 이적료가 한 6천만 파운드 그 정도거든요. 네. 예, 거기 이제 지금 그 한 1,000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 어쨌든 토트넘이 요 금액을 누군가에게는 쓸 거다. 네. 예, 그래서 프랭크 감독을 좀 뭔가 이제 왔으니까 선물을 주는 그런 식으로 좀 밀어준다는 그 의미로 이제 한 명을 사줄 것 같은데 예, 그 선수가 이제 쿠두스가 되느냐 예. 아니면 이제 뭐 세메뇨의 이름도 나오고 그렇죠. 많이 나오죠. 예, 근데 은베모는 이제 뭐 사실 맨유라고 맨유. 봐야 되고 예. 그리고 에제도 사실은 뭐 영입이 된다면 아스날 쪽에 더 가깝고 그렇다면 뭐 쿠두스가 좀 제일 유력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상황이다. 자, 일단은 뭐 지금 토트넘은 지금 2시간 전에 온스테인 기자 발로 나온 걸로 보면은 에제 쪽보다는 약간 이제 쿠두스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네. 같은데요. 자, 저희가 이제 에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에제는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를 좀 떠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강인 선수의 크리스탈 팰리스 이적설이 모락모락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강인 영입 전 팰리스가 가장 적극적이다 이런 얘기인데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강인 영입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소식이고 파리에서 이강인 선수가 짐을 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 영입 전에 강하게 뛰어들었으며 이미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 발 앞서 나간 상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프랑스 스포르트라고 하는 매체인데 좀 공신력이 있는 매체인가요? 여기는 공신력이 좀 있는 매체긴 합니다. 그래요? 뭐 최상까지는 아닌데 레키프라던가 뭐 RMC라던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여기도 공신력이 좀 있는 매체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뭐 인터넷 비교 최대 128만원, 인터넷 신규 가입 시 48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그래서 최대 128만원. 인터넷은 사실 어디든 뭐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하지만 바로 여기 통신사 관계없이 최고 혜택을 드립니다.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을 통신사만 변경한다면 최대 30만원, 23년간 60만 명이 누적 가입한 비교 원은 믿을만합니다. 타사 대비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50%를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21 주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670-2521로 전화하거나 네이버에 비교원을 검색하세요. 단순해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아 맞다, 그 인터넷 신규 가입하고요 소개한 친구가 가입하면 백화점 상품권 최대 4만원 증정, 5명 추천하면 20만원, 10명 추천하면 40만원. 이야 이게 대박인데? 야 보지, 너 이거 어떻게 가입한 거야 이거? 빨리 하라니까 분석하지 말고. 아스날, 맨유, 나폴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렇지. 모두 경쟁에 뛰어들었으나 네. 팰리스가 이제 확실한 출전 시간 보장과 그리고 핵심 선수 역할을 맡기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통해서 경쟁에서 앞설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에게 핵심, 너는 핵심 선수야. 뭐 그런 조항을 넣어줄게. 이런 걸로 좀 앞서갈 수 있다는 거네. 그런데 진짜 저는 팰리스 가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에제랑 이강인 선수의 프로필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에제 나간 자리에 딱 이강인 들어가면 딱이긴 해요. 그러면은 일단 요거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일단 여기 공신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는 매체라고 하고 다른 저기 언급된 구단에 비해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좀 앞서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강인 선수 이 연봉이나 이런 거는 좀 지급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냐면요, 이강인 선수가 연봉을 적게 받았어요.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이 정말 많이 받긴 하는데 이강인 선수는 적게 받은 편이에요. 왜냐면 마요르카에서도 이미 적게 받았었다 보니까 저기 밑에 보면 이강인 선수 그 주급 나오죠. 6만 파운드였거든요. 그러네. 저게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하위권이었고요. 이강인 선수의 주급이. 그리고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를 가더라도 뭐 딱 충분히. 물론 이적하면 연봉 올라가요. 당연해요. 당연히 상승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적할 때마다 연봉이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봉은 올라갈 겁니다. 근데 핵심 선수라면은 그러면은 뭐 4만 파운드 정도는 더 인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죠. 일단 뭐 충분한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왜냐면 이강인 선수가 그동안 받았던 연봉이 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일단
크리스탈 팰리스가 핵심 선수 뭐 보장도 해주고 이런 게 적극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에제가 떠날 가능성을 좀 대비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네.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가 에제가 떠났을 때 그의 대체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측면 공격수 원하는 팀들하고 프로필이 계속 겹쳐요. 예. 예를 들면 나폴리도 이강인,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은도예, 볼로냐에 고 선수를 원한다고 나왔었는데 네. 똑같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도 에제가 나가면 이강인, 뭐 은도예 이런 선수들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고 자연스럽게 이제 특히나 에제의 플레이 스타일과 역할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물론 에제는 이제 왼쪽에서 오른발로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예.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뛰기에는 매우 적합한 아하. 그 하프 스페이스에서 뛰면서 예. 달려나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공급하는 그 역할에 최적화가 될 것 같다. 예. 자,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크리스탈 팰리스 가게 된다면 어디서 뛸지도 궁금한데, 예. 저 이게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쪽에서 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아마 그 마테타 밑에 이제 2선 이렇게 공격 자원으로 뛸 거예요. 왜냐면은 뭐 글라스너 감독이 3-4-2-1 포메이션을 쓰거든요. 예, 그래서 저기 이 자리는 이제 하프 스페이스 공략하는 자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역할은 에제 역할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스마일 라사르가 조금 더 이제 침투에 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에제가 조금 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이 바뀔 뿐인 거지 이강인 선수가 어쨌건 간에 에제의 역할을 맡을 거긴 하고요. 위치는 아하. 오른쪽이더라도 예. 아마 그러면 사르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근데 저기 왼쪽 오른쪽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윙 자원보다는 하프 스페이스 공략 자원인 예. 거니까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가 이제 3-4-2-1의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에 하나를 공격적으로 쓰거든요. 하나는 수비적으로 쓰고요. 그래서 그 공격적인 역할을 카마다 다이치가 하는 건데 그 자리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상황에 따라서 내려와서 뛸 수 있는 거죠. 아. 예. 일단 뭐 뛸 자리는 좀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 네. 일단 유로파 리그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크리스탈 팰리스가. FA컵 우승해서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어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언급되는 팀도 있는데 그냥 크리스탈 팰리스에 가게 된다면 뭐 궁합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뛸 수 있는 위치도 어울리고 역할도 사실 어울리긴 해요. 왜냐면 예. 이제 요즘에 여러 감독들이 측면 공격수를 쓰면 빠르고 침투형 이런 이제 선수를 좀 좋아하는데 네. 글라스너 감독은 저 이제 바로 아래쪽 자리에 그런 유형을 좋아합니다. 에제, 뭐 이강인, 프랑크푸르트 있을 때는 카마다도 저 위치에서 뛰었었고 그렇죠. 예. 괴체 이런 선수들이 약간 미드필더 유형, 공격형 미드필더 유형을 저에게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강인을 매우 잘 쓸 거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팀 자체가 잠재력이 좀 상당한 팀이기도 해요. 네. 돈도 어느 정도 많은 구단이고 여기에 이제 글라스너 감독 자체도 사실은 여기 있을 만한 감독은 아니거든요. 글라스너 감독이 독일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로도 거론이 됐었고 예. 사실 유로파리그를 우승했던 감독이기 때문에 이 감독의 지도력 자체도 굉장히 높아서 아하. 이강인 선수가 갔을 때 얻는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은. 아, 그래요? 그리고 뭐 다시 당연히 뭐 다른 데는 더 주전 경쟁이 심하지만 예, 예. 여기는 확고한 주전이 그거 되거든요. 더 중요하지, 그건 사실. 그런 걸 생각해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그러니까 많이들 지금 뭐 뉴캐슬, 빌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뭐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많은 분들이 지금 왜 거기 가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 그쪽 가면은 이제 팀의 밸류는 더 위긴 하지만은 그만큼 주전 경쟁이 치열하긴 하죠. 지금 솔직히 진짜 주전 보장되면서 많이 뛰는 게 중요한 상황이니까. 그럼 아까 보도에도 그래서 그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팰리스가 지금 기대를 걸고 있는 거는 출전 시간 보장과 핵심 선수 그렇죠. 보장을 해주겠다. 예. 아 그러면은 우리 부버정님도 크리스탈 팰리스 가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만약에 가게 된다면. 저는 팰리스 괜찮은 팀이라고 생각해요. 예. 일단 감독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뭐 아무리 그래도 또 이제 스토크 같은 팀 가고 하면은 배준호 선수 볼 위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글라스는 정말 좋은 감독이거든요. 그렇죠. 프랑크푸르트에서도 그랬고 팰리스에서도 항상 좋은 팀을 만들어 왔었기 때문에 잘 쓸 걸로 보여요. 아, 지금 이제 아무래도 채팅창에서도 좀 갈려. 왜 거기 갔냐. 더 좋은 데 가자. 뭐 근데 이런 크리스탈 분들도 팰리스가 있고. 작년에 FA컵 우승팀이라 괜찮은 팀이에요. 또 런던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이제 이점도 어느 정도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이제 지금 이강인 선수의 루머가 나는 팀들 중에서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제일 낮은 급의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제안받고 있는 그리고 제안받을 팀들은 더 윗급 팀들도 많을 텐데 이강인 선수가 더 좀 수월한 주전 경쟁을 찾아가느냐 아니면 조금 더 이제 그 경쟁이 있어도 조금 더 이제 수준 높은 팀을
가느냐, 요 차이가 되지 않을까. 예. 예. 그럼 최근에 이제 이강인 선수 이적설과 관련해서 좀 잠잠했었는데 요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다시 좀 불이 지펴진 상황입니다만 아직 몰라요. 예. 이거 뭐 한 보도를 통해서 약간의 이제 조금 크리스탈 팰리스가 앞서 있다는 것 뿐이지 네. 뭔가 이제 뭐 진짜 본격적으로 접촉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앞으로 좀 많이 뉴스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진심으로 전해주는 짜릿한 감동